두뇌를 키우는 수학의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이 바로 소인수 분해예요. 초등수학에서 중등수학으로 올라와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이해가 바로 소인수 분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인수 분해가 과연 뭘까요? 자, 소인수 분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할 수 있는 거고 해왔던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고 왜 그렇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란 자연수를 나누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해, 분이 나눌 분자죠. 네, 그래서 자연수를 나누는 건데 이 소인수로 나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소인수가 뭔지, 왜 이렇게 나누는 게 필요한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소인수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제일 먼저 약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소인수, 자연수를 분해할 때 자연수를 분해하는 방법이 많겠죠. 예를 들면 6을 분해해 볼게요. 6을 1 더하기 5로 분해할 수도 있고요. 2 더하기 4로 분해할 수도 있어요. 또 3 더하기 3으로 분해할 수 있고 4 더하기 2 뭐 이런 거는 이제 굳이 앞에 2 더하기 4가 있으니까 또 할 필요 없겠죠. 이 정도로 덧셈으로 분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6을 또 뭘로 분리할 수 있냐면 곱셈으로도 분리할 수 있어요. 1 곱하기 6, 2 곱하기 3, 그 다음에 네, 또 뭐 있죠? 2 곱하기 3밖에 없나요? 3 곱하기 2랑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하겠네요. 네. 자, 지금 보니까 덧셈으로 분해하는 거랑 곱셈으로 분해하는 걸 봤을 때 덧셈은 어때요? 하나씩 계속 차이가 나죠? 네. 하나씩 계속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로 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라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뭐 큰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씩 작아지면 1씩 커지니까 한쪽이 1씩 작아지면 한쪽은 1씩 커지고 뭐 얘를 3개로 분리할 수도 있겠죠. 1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뭐 3개로 분리할 수 이건 마음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6이라고 하는 이 수를 생각을 할 때 얘를 1개랑 5개 뭐 아니면 1개 4개 아니면 1개 3개 1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덧셈으로 분해하는 건 항상 가능하고 항상 우리가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곱셈은 어떨까요? 6이라고 하는 거를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3은 안 되네? 4 곱하기도 안 되네? 이런 거는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가 커져 갈수록 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수를 곱셈으로 표현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6을 1 곱하기 6과 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분해했었는데 언제 그랬죠? 맞아요. 약수를 배울 때 그렇게 했어요. 약수를 배우고 또 배수를 배우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배울 때 이런 걸 했어요. 또 언제 했죠? 맞아요. 약분을 할 때도 했어요. 약분을 할 때도 그 수를 뭐 곱하기 뭔지 약수를 찾아서 공약수로 약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수라고 하는 거를 자연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의 곱으로 표현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를 분해하는데 어떻게 분해한다? 곱셈으로 분해한다. 네, 곱셈으로 분해한다 그랬을 때 6은 2 곱하기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 2랑 3 곱으로 표현한 얘네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수. 이 6이 되는 원인이 됐던 수. 6은 어떻게 나왔나요? 2와 3이 곱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2가 원인이 돼서 6이 됐다. 3이 원인이 돼서 6이 됐다. 이렇게 인수라고 불러요. 곱으로 표현된 애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물론 1 같은 게 곱해져 있을 수도 있죠. 1도 인수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0은 안 되겠죠. 0 곱하면 이제 0이 돼 버리니까 0은 인수가 아니고 네, 1 곱하기 6이었으면 6도 인수가 될 수 있고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는 약수하고도 같은 개념이죠. 같은 수죠. 1, 2, 6, 1, 2, 3, 6이 전부 6의 약수이기도 하고 6을 만들 수 있는 인수다. 근데 인수는 특별히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해가 뭔지, 곱셈으로 분해한다 라고 해서 인수분해라고 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소자만 이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면 되는데, 바로 소수를 의미해요. 소수 0점 몇 이렇게 하는 그런 소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작을 소자를 쓰는 거고요. 여기서 이 소는 아주 소중한 기준이 되는 정말 핵심적인, 그랬을 때 쓰는 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수라는 거는 자연수 중에서 한국어로 하면 걔를 씨앗수라고 하거든요. 씨앗수, 씨앗이 되는 수.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프라임 넘버예요. 프라임, 그 옵티머스 프라임 할 때 그 프라임이에요. 굉장히 어떤 대장수, 핵심이 되는 그런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은 이 소수, 대장수, 씨앗수라고 불리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자연수 중에서, 그 많은 자연수 중에서 또 이렇게 더 높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장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일까 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건데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소수라는 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수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수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 합성수라는 게 같이 등장을 했는데,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을 해요. 1, 2, 이렇게 3, 4, 5, 6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곱하기로 인수분해 했을 때 1은 1 곱하기 1이에요. 1 말고는 등장을 안 해요, 곱셈에. 그러니까 얘는 곱셈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곱셈을 해가지고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2는 2 곱하기 1.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또 1이 나타나요. 네, 이런 수가 있고요. 3도 3 곱하기 1. 이렇게 자기 자신하고 1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수가 있고, 4는 4 곱하기 1도 되지만 또 뭐도 돼요? 2 곱하기 2도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수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수들이 있어요. 5 같은 경우는 어떻죠? 5 곱하기 1도 되지만 얘는 이거 5 곱하기 1밖에 안 되네요. 자, 6은 6 곱하기 1도 되지만 아까 봤지만 2 곱하기 3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런 수는 합성수다. 얘는 실제 6이 아니라 2와 3 같은 수로 합성할 수 있는 수다 라는 의미예요. 네, 합성수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수, 2나 3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 2와 2의 곱으로 4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수들은 합성수라고 불러요. 너는 오리지널이 아니야. 너는 다른 애들이 오리지널인 다른 수가 합성된 수야 라고 부르는 거죠. 조금 기분이 나쁠까요? 네, 어쨌든 합성수는 그런 의미에서 합성수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 소수, 프라임 넘버, 씨앗수라고 하는 거는 합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 2가 없으면 4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2하고 3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10 같은 수, 10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얘는 2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수들을 바로 소수라고 불러요. 합성수를 만들어내는 수. 근데 2하고 5, 3 이런 수들은 자기 자신 말고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없어요. 2를 2 곱하기 1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죠. 3을 3 곱하기 1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5도 마찬가지죠. 이런 수들을 소수라고 불러요. 씨앗이 되는 수, 합성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 그리고 이런 소수들로 나머지 모든 합성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수의 씨앗인 소수, 씨앗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씨앗수들의, 소수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곱으로 나타냈을 때 두 가지,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 애를 우리가 약수라고 불렀었죠, 인수를.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약수라는 개념과 연결을 지어보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한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왜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를 소수라고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수를 가지고 합성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는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씨앗이 되는 프라임 넘버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수를 가지고 만들어낸 수를 컴플렉스, 이런
그 합성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랑 합성수가 뜻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를 곱셈으로 분해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소수가 될 때까지 분해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라고 하는 거를 2 곱하기 6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6은 합성수잖아요. 그러니까 2는 소수지만 6은 합성수니까 이 6까지도 2 곱하기 3으로, 그래서 2 곱하기 6을 2 곱하기 3으로 바꿔서 이렇게 소수인 곱으로, 인수로 곱으로 분해를 하는 게 소인수 분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를 12라고 보는 것과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12라고 하는 합성수의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너는 정체가 뭐냐? 아, 저는 2와 2와 3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정말 깊은 곳까지 이렇게 밝혀진. 예를 들면 딸기 우유를 샀는데 너 정체가 뭐야? 아, 저 사실은 색소와 딸기 향으로 만들어진 우유예요. 이렇게 전 성분표를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그 자연수의 정체가 밝혀진다. 그러면 정체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딸기 향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딸기가 들어간 딸기 우유를 원하는 건지를 전 성분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름에는 다 딸기 우유, 딸기 맛 우유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이 수 전체를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굉장히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이 자연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하려고 시도 중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